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문제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서 나타나는 부등식의 문제는 3차 이상의 고차 부등식의 문제들이죠. 근데 부등식의 문제는 최대 최소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건 고차 부등식의 문제는 최대 최소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가령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의 문제가 있다면 fx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fx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주어진 부등식에 어떤 제한 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제한 변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한 변역이 있다면 그 제한 변역에서 최소값을 계산하면 되고, 제한 변역이 없다면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두 번째,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fx의 최대값을 구해서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겠죠. 최대값이라는 거는 fx의 가장 큰 값이니까 그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준다면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항상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고차 부등식의 문제는 최대 최소의 문제로 해석해주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두 함수 fx가 x n 더하기 1승 빼기 n 더하기 6 n-7, gx는 n 더하기 1x 1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x는 0 이상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 주어진 부등식 일반형으로 고쳐요. fx 빼기 gx로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일단 여기서 얘를 빼서 정리를 해보면 x의 n 더하기 1승 빼기 n 더하기 1의 x 빼기 n 더하기 6 곱하기 n 빼기 7로 정리되겠네요. 얘를 새롭게 네이밍 합시다. 큰 fx라고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 n 더하기 1차의 부등식이 주어진 변역 x는 0 이상에서 이 제한 변역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n의 범위를 찾아달라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몇 차인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극점을 조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최대 최소는 극점을 무조건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n 더하기 1에 x의 n승 빼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1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 x의 n승 빼기 1로 정리되고, 인수분해가 n 더하기 1에 x 빼기 1, x의 n 빼기 1승 더하기 x의 n 빼기 2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x 더하기 1에서 끝나겠죠? 0이라고 두고, 이걸 만족하는 값은, 이거는 자연수 n을 대입하면 양수일 거고 0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얘도 항상 0보다 크죠.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가 0이다 해서 x는 1 하나를 찾아냈는데, 여기서 극대일지 극소일지는 지금 f'x가 1보다 작을 때 f'x는 이게 음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0보다 작겠네요. x가 1보다 클 때 f'x는 x-1이 양수니까 양으로 변해서 결국은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 오른쪽에서는 증가로 바뀌니까 x는 1에서 극소이고 최소값을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우리는 큰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f1로 최소값을 결정합니다. 1 대입했더니 1 빼기 n 더하기 1 빼기 이 부분은 전개를 합시다. n 제곱 빼기 n 빼기 42로 전개되고, 그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건을 만족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n의 2차 부등식이 됐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n 제곱 1창이 마이너스 플러스 n에다가 n, 이건 없어지네요. 상수항은 2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플러스 42가 남았네요. 그러면 n,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n 제곱이 4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루트 42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루트 42의 근사값이 6. 어쩌고 저쩌고 나올 테니까 n은 자연수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게 1에서 6까지
그 자연수의 개수는 6개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4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분의 1 x 4제곱 빼기 ax 더하기 24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역시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좌변을 네이밍 fx라고 네이밍해서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f'x 극점을 조사해야 될 거라고요. 2x 세제곱 빼기 a 0으로 두면 x 3승이 2분의 a에 대응되고 x는 실수로서는 세제곱근 2분의 a 하나밖에 없네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짝수차 함수니까 여기서 당연히 극소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겠죠. 자,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f 세제곱근 2분의 a로서 fx에다 대입을 하면 2분의 1 이거를 4제곱하면 세제곱 된 것까지가 2분의 a로 나오고 세제곱근 2분의 a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a 세제곱근 2분의 a 더하기 24 이게 최소값으로서 0보다 크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동량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 세제곱근 2분의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개 여기는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a 세제곱근 2분의 a가 더하기 24로 정리해서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될 거고요. 이만큼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 식은 4분의 3a 세제곱근 2분의 a가 작다 24가 되겠죠. 양변에 역수 3분의 4를 곱하면 우변이 8, 4, 32 이 세제곱근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을 다시 세제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a 3승 이건 세제곱되면서 2분의 a로 나오겠죠. 여기는 32가 2의 5승이고요. 세제곱해서 2의 15승이 됐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정리하면 a 4승은 여기다 2 곱한 건 2의 16승이죠. 얘는 2의 4승의 4승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럼 얘가 2항 되면 a 4제곱 얘를 b로 보면 b 4승으로 봐서 인수분해가 a 빼기 b 2의 4승이고요. a 더하기 b 2의 4승 그 다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b 제곱은 2의 8승인데 여기는 다 짝수차니까 항상 양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버려도 돼요. 그럼 결국 a의 2차 부등식으로서 이게 0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얘는 a의 2차 부등식으로서 a는 사이값을 갖겠네요. 2의 4승과 마이너스 2의 4승 2의 4승이 16이니까 정수 a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0이 있고 1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역시 정수 a의 개수죠. 그러면은 15개, 음수 15개, 0 집어넣어서 3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545번 x는 0 이상 제한변이 있죠. 거기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앞에 문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좌변 fx라고 네이밍을 하고요.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커나 같다는 조건에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x를 쓰고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차 이상에서는 무조건 극점을 조사해 줘야 되죠. 3x 제곱 빼기 3ax 3x로 묶을 수 있습니다. x 빼기 a 0으로 두면 x는 0과 a에서 극점을 갖죠. 근데 0이 큰지 a가 큰지 모르니까 비교를 해줍시다. 첫 번째, a가 0보다 작다면 그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림의 개형을 그려요. 왼쪽이 a가 되고 극소점의 위치가 0이 되고 0 이상에서 최소값은 0이죠. 그럼 f0을 조사해서 그게 0보다 커나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f0은 4만 남겠네요. 그럼 분명히 0보다 커나 같아서 성립하죠.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a가 음이다라는 이 조건을 우리가 구할 a의 범위로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3차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극대점의 위치가 0, 극소점의 위치가 a로 바뀌죠. 그러면 0 이상에서 이 부분이고 최소값은 a에서 갔죠. 그러니까 이때의 최소값은 fa로 결정을 해서 0 이상으로 둬야 되겠네요.
여기다 a를 대입하면 되니까 a 세제곱 빼기 2분의 3 a 세제곱이죠. 4가 0 이상이다. 이건 동량으로서 마이너스 2분의 1 a 3승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 3승 마이너스 8이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a 빼기 2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도 절대부 양의 부호를 갖죠. a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전제에서 시작했으니까 교집합 이렇게 처리하고요. 다시 이거하고의 합집합을 써야 되죠. 따라서 전체적인 a의 범위는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0이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550번 둘레의 길이가 8파인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두 점 PQ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각각 시간의 함수로 하나는 3차 함수 하나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출발 후 10초 동안 두 점 PQ가 만난 횟수를 구하래요. 자, 상황을 그림으로 일단 표현해 봅시다. 원형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 지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동시에 PQ가 출발했어요. 근데 시간 t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가 여기 시간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PQ가 만난다는 얘기는 PQ가 달린 거리가 반드시 같아야만 될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둘레의 길이가 8파이인 원형 트랙이니까 두 점 PQ가 달린 거리의 차가 8파이의 배수로 나타나면 될 겁니다. 두 PQ가 만난다는 말은 뭐라고요? 말로 써보면 PQ의 달린 거리의 차가 8파이의 배수, 그걸 어떻게 쓰면 돼요? 8파이K로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럼 PQ가 달린 거리의 차를 우리는 FT라고 둘 수 있고요. 그래서 FT는 절대값으로 꼭 표현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된다고요.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5분의 4t 3승 파이는 묶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창이 5분의 22t 죠 1창은 t에서 5분의 21t를 뺀 마이너스 5분의 16t 절대값 쓰고 파이는 양수기 때문에 밖에서 묶을게요. 그것이 8파이k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요. 파이 일단 약분시키고요. 그걸 ht라고 줄게요. 그거의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x축 밑에 있는 부분, t축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ht를 5분의 4t 3승 마이너스 5분의 22t 죠 빼기 5분의 16t로 정의해 놓고 곡점 조사해야 되겠죠. h't는 5분의 12t 죠 빼기 5분의 44t 빼기 5분의 16으로 남아서 0이라고 씁시다. 양변에 5를 곱하고 4로 나눠야 되는군요. 그러면 3t 죠 빼기 11t 빼기 4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t 빼기 4 3t 더하기 1로 되겠네요. 그래프의 개형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4예요. 자, 4에서의 극소점 0을 잘라야 되는데 4에서의 극소값을 구해놓고 생각해 볼게요. 극대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4만 결정하는 거예요. F4는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5분의 4 곱하기 4의 3승이니까 4의 4승 빼기 5분의 22 곱하기 16 빼기 5분의 16 곱하기 4 절대값인데 여기서 일단 5분의 16을 구해시키네요. 그러면 여기서 4에서 5 나왔으니까 16이 나왔고요. 빼기 여기서 5분의 16 나오면 22가 나왔고요. 빼기 4가 나왔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160 원래 H4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1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H의 곡선이기 때문에 T 0을 여기다 잡으면 Y축을 여기다 잡으면 0일 때의 함수값은 0이었죠. 0이었으니까 X축을 이렇게 그려서 원점을 지나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게 T축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의 그림은 이걸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서 양의 부분에서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되고요. 4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5분의 160을 계산한 게 32로 약분돼서 여기가 32네요. 이제 제한 변형을 잘라야 되는데 1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10에서의 함수값도 조사해 줘야 되겠죠. 10이 이쯤 있을 것 같고 10, F10을 계산해 보면 5분의 4000 5분의 220 2200 빼기 5분의 160의 절대값 5를 풀면 되고요. 이제 1800에서 또 160을 빼면 1640이 되겠네요. 약분한 게 300 5, 35 328 그래서 10, 328이 됩니다. 자, 이제 우변의 8K는 K가 0 이상의 정수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출발 후니까 여기는 배제하고 이제 0부터 생각합니다. 0일 때 여기 한 점. 여기는 8K니까 8의 배수. 극대값이 32니까 여기가 8로 쪼개질 때 4등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서부터 8, 16, 24 이렇게 진행이 되죠. 8, 16, 24秒. 그때마다 교점은 하나, 둘, 셋, 세 개씩 만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나는 횟수를 구하는 거니까 K가 0일 때 한 번, 세 번씩 만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나요? 네. 요거 에서 세 번 나타나고요. 32도 8의 배수인데 그때는 두 번. 그 다음 40부터는 한 번씩밖에 만나지 않죠. 그러면 여기가 40인데 이걸 8로 분해해 보세요. 8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은 8 곱하기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328은 8로 나눠지나요? 8, 4, 32, 41까지. 그러면 5, 6, 7, 8에서 41까지 변한 거니까 만나는 수가 37번. 자, 따라서 다 더해준 값은 39 더하기 10이 돼서 49에 만나겠네요.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551번입니다. 551번.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만 카메라가 있는 지점 부근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간 속도 위반 단속, 구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구간 단속은 도로의 두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메라가 설치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의 속도와 두 지점 사이의 구간에서의 주행 시간을 측정해서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한 속도가 90km/h인 고속도로 위에 구간 단속 구간이 6.6km인 어느 두 지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간 단속에 걸린 이유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서술하래요. 자, 경찰이 잡았어요. 속도 위반했다고 운전자에게 말합니다.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 두 번 모두 80km로 통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밑에 그림을 보면은 그렇지만 속도 위반 단속 구간을 4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라고 경찰이 말하면서 이 운전자가 속도 위반을 했음을 말하죠. 그러면 이 구간 단속에 걸린 이유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려면 평균 속도, 즉 미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서는 평균 속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시작 지점을 통과한 시각하고 종료 시점을 통과한 시각을 설정을 해봅시다. 시작 지점을 통과한 시각, 그걸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냥 0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종료 지점을 통과한 시각을 뭐로 잡으면 되죠? 4분 만에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를 60으로 나눠서 15분의 1 시간으로 시각을 정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임의 시각. 반드시 임의 시각에서의 위치 내지는 달린 거리를 말해야 되겠죠. 임의 시각 t에 대해서 달린 거리를 f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F0은 시작 지점을 0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종료 지점에서의 달린 거리는 구간의 길이가 6.6km라고 했으니까 6.6km라고 정하면 되죠. 자,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쓰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분모는 시간의 변화율이 15분의 1 빼기 0이 되겠죠. 그리고 F 15분의 1 빼기 F0으로 분모는 15분의 1만 남고 분자도 F 15분의 1 6.6만 남죠. 이걸 계산하면 15가 분자에 가서 곱해지면은 90, 90이니까 99km/h가 되죠. 근데 이거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면 F'C 인 C가 구간, 시간의 구간 어디에 적어도 한 번 있죠? 0하고 15분의 1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여기서 F'C 그러니까 달린 거리를 미분한 게 바로 뭐예요? 순간 속력이겠죠. 따라서 운전자는 주어진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한 번 속도 위반을 했죠.
이런 정도로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료 지점을 지나는 시각을 t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의 평균 속도가 90 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평균 속도는 t 빼기 0분의 ft 빼기 f0인데 종료 지점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6.6이고 f0은 0이기 때문에 t분의 6.6으로 써서 얘가 90 이내로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t의 범위는 크거나 같다 90분의 6.6이 되고요. 150 여기는 11이 되고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60을 곱해서 분으로 고치면 되죠. 5분의 22 4.4분 그러니까 종료 지점을 통과하는 시각이 4.4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위반하지 않기 위한 최소의 시간은 4.4분으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